네.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하셨다가 예, 평의원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맡아서 고생하셨는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평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진성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예. 아니 그렇게 너무 못 나와서 바쁘셨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 늘 우리 지지자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하고 소통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과제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도 정책위 의장으로서 또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정된 정부의 방침이나 당의 방침처럼 읽히는 측면이 있어서 인터뷰하는데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진성준 의원님은 전략통, 정책통 이렇게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내란 전담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런 법원장 회의까지 조직해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법원이 과연 지금과 같은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것의 위헌성을 지적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헌정 질서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법원이 자신들의 법원 관할권이 훼손된다 해가지고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 제기하고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법개혁론이나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 혹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은 사법부가 내란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지적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판사가 재판을 잘 지휘했더라면 네.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내란 수교를 석방해버리고 예.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해서 내란을 분명하게 단죄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를 사법부가 보여주어도 모자라는 판에 네. 하세월로 재판을 늘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귀현 판사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룸사롱 의혹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함께 예. 술 마시고 650만 원 접대받고.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진상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 국민들이 지귀현 판사 못 믿겠다. 법원을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해야 되겠고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법원이 온당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네. 마치도 무슨 법원의 관할권을 정치권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당의 이런 문제의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원래 오전 8시 50분에 브리핑 잘 안 하는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인식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밝혔는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면 제일 깔끔하죠. 예, 사퇴하면 제일 깔끔하다. 조희대. 예. 많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 시기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는 후보였죠. 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예.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을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네.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박탈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임은 날아가 버렸어요. 네. 더구나 그 파기환송을 주도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예. 근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그런 반성이 있었다면 이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를 예. 엄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법원을 지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그런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을 용인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땅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전략을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원은 그냥 뭉갠다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입법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법원이 서둘러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주면 그러면 입법으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법원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어제 저희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예. 무슨 국회가 예. 그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지방법원 산하에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편성하고 구성하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마땅히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 될 조치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규현 판사 재판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그렇게 특별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온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지규현 판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법원이 그걸 수용해서 내란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내란 청산과 척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신속하게 완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완강하게 안 한다고 하면 결국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수순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을 텐데 5개월, 6개월이 다 가도록 이 재판을 그냥 집중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나서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법원이 거부한다고 해서 입법부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원이 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막 집단 반발 이렇게 하는데 판사들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헌법 소원 같은 거를 제기할까요? 헌법 또는 소원. 무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합법적 절차와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원의 어떤 구성 예. 이런 것도 다 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구성되는 국회가 네. 그런 입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저는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내란 종식의 과정에 있고 온 국민은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라는 임무를 입법, 사법, 행정의 공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니 입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검 이제 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에 또 상당한 민주당 내부에 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은 정부조직법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민주당 원내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좀 하고 네. 있는데요. 이걸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그 원내에서 입법을 하자고 들면 네. 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야의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일방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네. 그 정부조직법 자체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처리가 가능한 법안입니다. 근데 다만 정부조직법만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관련 법률들은 네. 또 처리해야 하고 예.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률도 있어요. 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예. 이런 일들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죠. 정무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이고 행안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정부조직법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그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정치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를 하는 게 네. 실리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실리 있다. 예.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원내대표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막 일방적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예. 300석 의석을 다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다만 얼마라도 야당에 예. 있는 거라면 예. 그 이제 원내대표 숙명인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이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네. 또 시기적으로도 그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말 절실한데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네. 이것을 돌파하자면 네. 불가피하게 일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판단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네. 납득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예. 그 전날 그런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하고 그 문제를 꼼꼼히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층 또 네. 내란 청산과 척결을 바라는 열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예. 크게 일어났던 거고 그랬던 것인데 저는 원내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원내 대표단의 그런 판단은 네. 저는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족했다. 네. 이제 참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좀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내란을 떼어내고 내란 세력을 떼어내고 자기들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면 예. 협상하기가 참 쉬울 텐데 예. 여전히 윤 어게인 하면서 주말에도 뭐 소년보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야당 대표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종교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 이런 당하고 국회 안에서 협상을 하려니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상적이어야 협체 대상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있지요. 그렇죠. 당내. 그런데 이제 그런 저희들의 인식과는 별개로 협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여하튼 근데 진짜 큰일입니다. 극단적 우익으로 계속 국민의힘이 나아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협상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 진짜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호각성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또 공당으로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란과 분명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비로소 정상 궤도에 들어서서 뭐 정부조직법 개정이든 무슨 다른 민생 법안이든 개혁 법안이든지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네.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나갈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을 청산하고 규명하는 일과 네.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같은 값이냐.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교환될 수 있는 문제냐. 예. 맞는 말씀이에요. 내란의 청산의 토대 위에서 네. 뭐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그렇죠. 건지 예. 이런 게 논의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전제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그러니까 대전제는 이 내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나아갈 거냐 정치의 비전이나 방향이 이렇게 논의가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내란 종식에 반대하면서 내란 세력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2인상 안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걱정이네. 대표 같은 분이나 당내 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당 해산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저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 다른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란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내란 정당과 무슨 협치를 협치를 하며 하며. 국회 운영을 논의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큰일인데 그래도 이제 정해진 트랙에 따라서 일은 해야 되니까 협의나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국정기획위원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60일 60일밖에 안 됐어요. 예, 60일 와. 기간을 정해놓고 활동했던 겁니다. 한 600일 인수위와 한 비슷하게. 600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진짜 60일을 600일처럼 쓰셨군요. 네. 굉장히 뉴스가 많아서 그런 네.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정부 조직도 개편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예,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그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키맨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키맨은 아니에요. 키맨은 아니야. 겸손하기까지. 예.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제1차적 소명이라고 하면 회복에 있다고 생각해요. 회복. 예. 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죠. 내란을 규명하고 청산하는 것도 국가의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네.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훼손된 어떤 민생, 경제 이것도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네. 정말로 절실한 일이고 또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 개편이나 그밖에 모든 국정 과제가 1단계로는 회복에 맞춰져 있고 이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다. 네.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맞춰져서 짜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일 기자회견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누구는 무슨 100일 잔치 할 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 뭐 그래요? 잔치는 아니었던 것 잔치는 같아요. 아닌데 넘어지지 말라고 100일 떡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잔치였으면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행사를 오히려 했겠죠.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왔고 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 앞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케 하고 네.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맞습니다. 답변하게 예. 하고 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국정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의 모든 현안에 막힘이 없이 당신의 소신을 얘기했고 맞아요. 또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의 속도감과 추진력에 대해서 네. 제일 어마어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주신 대로 전 분야의 아주 디테일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행정을 했던 분이어서 뭐가 어떻게 어디 대목이 문제인지 어디가 병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점을 문제 지적을 하니까 예. 이제 딱 꼼짝마 정도의 이제 공직자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50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네. 그 과정에서 의원님 상당히 많이 힘드셨죠. 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50억이냐 10억이냐. 뭐 대통령은 뭐 그래서 50억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라기보다 네. 50억으로 가도 괜찮겠다, 네,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주셨죠. 네. 뭐 구태여 10억 원을 고집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셨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네.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어떤 면이 아쉬우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데 네. 예, 하나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 금융 세제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불공평해요. 이를테면 노동을 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네.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말이죠. 네. 1억 원이면 최고 연봉자쯤에 해당하는데 네, 네. 1억 원을 1년에 벌면 그중에 한 1,000만 원은 세금 내야 돼요. 1,000만 원 더 되지 않나요? 더 되죠. 네. 뭐 이런저런 공제도 네, 있고 뭐 하니까 공제.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네. 1,000만 원 정도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예. 한 종목에 예. 5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 이를테면 49억씩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투자하는 겁니까? 490억 원을 투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거기서 얻은 소득은 단 한 푼도 세금 내지 않습니다. 에? 비과세예요? 예. 다 주식해야 되겠네.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식 거래 세금은 냅니다. 거래세. 예. 거래 세금은 내는데 소득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주식 소득은 세금 내지 않아요. 또 부동산 세금도 비슷합니다. 네. 가령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이라면 그 집을 5억 원에 사서 50억 원에 팔아도 네.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세제의 형평성을 실현하려면 네. 저는 원칙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금투세. 예.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예. 여야가 지난 대선 전에 폐기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걸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죠. 그랬기 때문에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 10억 원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자라고 네. 했던 거를 윤석열 정권이 50억 원 이상으로 했잖아요. 네. 이건 원상복구하는 게 좋겠다. 좋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예. 그게 최소한의 과세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는 네. 그렇게 뭐 주식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예. 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세해 줘가지고 네. 특히 기득권층과 저 초거대 슈퍼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네. 감세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세입이 크게 감소했어요. 세입이. 예. 어느 정도나 줄었죠? 아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세수 결손만 90조, 100조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도 세입을 경정하는, 세입을 축소하는 네. 추경을 편성해야만 했잖아요. 이게 100조가 줄어들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정책으로. 세상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그대로 두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100조 이상의 세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쓸 돈이 100조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예, 써야 되는 데는 많고. 근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재정만 210조예요. 기존에 해왔던 일 말고 그럼 이거 무슨 돈으로 이재명 합니까? 대통령이 약속하고 예. 해야 되겠다고 국정과제로 확정한 비용.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210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어디서 벌충합니까? 벌충합니까? 그러니 예. 그것 때문에 국가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 네. 그렇다고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예. 뭐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다른 것보다도 네. 그 정도 세입인데 이 정부가 과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무슨 시금석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면 고태여 고집할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네. 좀 아쉬운 대목이 그런 점에서 있다는 있다. 겁니다. 예. 과세의 형평성 또 하나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예. 측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누구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예. 지나가면 또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세금인데 누구는 이제 앉아서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아침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요. 오늘 네. 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뭐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네. 주식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자체가. 네, 이 자체가. 예, 예. 그리고 또 이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는 무슨 주식 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게 아니고 조세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됐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섞어 가지고 예. 이거 주식 시장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한 말씀이에요. 네. 주식 시장 정책이 중요한 만큼 과세 정책, 조세 정책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가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 시장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것이 이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의심케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구윤철 장관의 제가 구체적인 워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당의 요청과 네. 또 그런 판단들 때문에 수용한다. 50억으로 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기획재정부나 구윤철 장관의 내심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여론이 요구하고 당이 예. 요구하니까 예.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 정책으로 바라봐야 될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 물론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인정하고 네. 근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조세 정책적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위정자들이 해야 될 몫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조세정의 차원도 간과하거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럼 포인트다. 균형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렇죠. 예. 코스피 5천은 우리가 중요한 과제이지만 예. 또 동시에 모든 국민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납부의 공평성, 네. 형평성을 갖추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지도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AI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아주 거액의 투자를 해야만 해요. 네네. 이렇게 재정이 소요될 일이 많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그 진성준 의원님 인터뷰는 대통령실에서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저희가 뭐 긴 시간 벌써 10시가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조직이 분할되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지금 그 상당히 비판적인 내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상복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분들은 금융위원회는 공무원들이시고 예.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이긴 합니다만은 공공적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적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조금 더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금융시장을 증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하면서도 동시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검사 기능도 수행했지 않았어요. 네네. 이게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막 활성화하자고만 하면서 네. 여기 무슨 잘못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렇죠. 뭐 검사하고 감독하자 또 소비자도 보호하자라고 예. 하면 충돌할 수 있잖아요. 이걸 분리해서 네. 한쪽은 감독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또 한쪽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기능 분담인 건데 그런 시대적 요구를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단 이재명 정부만의 일은 아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도 있어요. 보수 정부에서도 예. 그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라고 네. 하는 점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네. 이번에는 좀 모두가 좀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런 집단 행동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좀 충실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한 걸로 이해하고 이제 평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네. 취재 편의점에서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정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네. 따박따박 상세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듣기에 굉장히 편안한 감사합니다. 학습에 큰 도움이 된 그런 인터뷰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